안녕하세요. 중계료, 스포츠 중계료, 그중에서 이제 스포츠 중계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방송국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경우 이런 큰 빅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전에 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스포츠 이벤트가,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큰 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그 인기 있는 그런 빅 스포츠 이벤트가 방송 중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 음? 또 올림픽,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이 육상대회, 세계 육상대회, 세계의 그 수영선수권대회, 또 프랑스의 뚜르드 프랑스 이런 그 사이클 경기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했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보일 것이고, 광고는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스포츠 중계를 하고자 스포츠 이벤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회 권위입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런 큰 대회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 관중도 얼마나 오는지, 이 큰 대회, 또 라이벌 대회, 또 관심 있는 대회는 관중들이 많이 동원이 되죠. 관심이 있으니까. 또 경기 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할 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하게 되면은, 저 유럽에서 할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죠. 우리가 적어도 저녁 황금 시간 7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이 시청률이 많이 높겠죠. 또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가지가 이 스포츠 중계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으면 경기장에 관중이 가득할 것이고,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 편성이 용이한 경우 시청률이 높아서 광고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방송국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번에는요, 방송 중계료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 그러니까 방송 중계권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스포츠 이벤트에는 TV 방송사에 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스포츠 이벤트라 할지라도 방송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계권료의 결정은 교환하는 그런 효과의 정도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방송 중계권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스케줄이죠. 아주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문화가 많이 녹아있지 않아서, 프로야구도 또 인기는 좀 어떤 대낮에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낮에 일하잖아요. 일 다 끝나고, 일과 시간 끝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잠자기 전, 저녁 시간, 저녁 먹을 시간, 그때 제일 좋거든요. 유럽의 그 축구 같은 거, 그 프로 축구 같은 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퇴근하고 편한 시간, 저녁 8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축구 경기를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송 시간이 되겠고, 경기 스케줄, 이게 이제 그 경기의 스케줄이 주말이 꼈는지, 공휴일이 꼈는지, 이런 스케줄도 중요하고, 또 국제방송센터의 시설과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받아서 하는데 시청자들한테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서비스가 갖춰져 있는지, 또 이전 대회의 TV 방송권료가 얼마였는지,
이전보다 너무 비싸다. 근데 비싼 이유가 있을까? 그거 없을 때는 또 달라지잖아요. 또 지원 및 협력 조건,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협력 조건에 따라서 이 방송 중계권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카메라 위치도 또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방송 중계권료 협상 시 합의 사항이 있는데요. 스포츠 단체와 그러니까 뭐 피파라든가 월드컵, IOC 이런 뭐 축구협회 이런 그 단체와 방송국이 계약하기로 의견을 좁혔을 때 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계약이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누락될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방송권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국제방송센터 내에 무료 사용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알아봐야 되고, 또 무료 및 구입 가능한 입장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광고 판매의 감사라 그래가지고요. 올림픽 광고와 일반 광고회가 구분이 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이 중계권을 샀는데 IOC와 그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그 방송이 금지됐 하면 안 된다 됐을 경우 그 돈을 지불했는데 방송권을 위해서 그러게 되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올림픽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환불 조건.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어겼을 때 환불을 전액 해주는지 몇 %까지 해주는지, 물론 이제 그 서로 간에 신뢰도가 있어서 환불 조건까지 안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태풍이 왔다, 뭐 이래서 못할 경우는 좀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방송 중계권을 했는데 샀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환불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환불 사유와 통고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됩니다. 또 감액 조건도 명시해야 되고, 또 감액의 범위 어디까지 몇 %까지가 되는지, 또 환불과 감액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또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또 중재 및 법원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방송 중계권료 증대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스포츠는 그 TV 중계에 맞도록 경기 규칙의 개정은 물론 운동복, 경기 용품까지 바꾸는 등 시청자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TV가 시청률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의 본질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장비 사용 규정 등의 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스포츠라는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기연맹은 TV 방송사로부터보다 많은 TV 방영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중계권료 증대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계권료 증대 프로그램으로서 첫 번째가 주요 방송 시간의 고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중계방송, 생중계일 때 일반화되면서 관심 있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시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역 간 시차는 방송 시간의 편차를 유발해서 곧바로 시청률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부담 없는 황금 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잠을 자야 할 한밤이나 새벽에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그 시청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TV 중계권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계권료를 많이 지불할 경우 주요 방송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썸머타임 그 제도라 해가지고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그 당시 그 미국은 황금 그 방송 시간대가 그 황금 방송 시간대에 맞춰서 중요 경기를 직접 생중계하기 위해서
올림픽 기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 동안 중요한 경기의 전체 시간을 늦출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결국 한국의 모든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 아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그 형태의 썸머타임이라는 특별 조치를 취해서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조건은 중계권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 국민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시청한 그 황금 시간대에 맞춰주기 위해서 1시간을 뒤로 미룬 거죠. 우리나라에서. 경기 시각을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국가의 중요 시간대에 맞출 경우에 같은 시간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중계권료 수입 면에서 보면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계권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계권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림픽의 TV 중계권료 중 미국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계권료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많은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76년 월드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그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토요일로 맞추기 위해서 뉴욕 양키즈는 정식 시즌이 끝난 후 닷새를 그냥 기다린 후에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30시간이 되지 않아 월드 시리즈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결승전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날로 연기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미식축구 결승전 광고료가 1분당 100만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국의 광고 수익이 중요한 국가 행사를 연기시킨 것이죠. 이 밖에도 우리나라 경우에요. 그 박찬호가 활약하고 있는 그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게 아마 1999년도인데요. 박찬호의 그 시즌 최종전에 그 휴스턴과 그 경기를 당초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이었는데 폭스 TV가 전국에 생중계를 하게 돼서 오전 5시 5분으로 앞당겨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 시간에 그 TV 프로그램에 의해 변경된 그런 실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시작 시간의 지연인데요. 스포츠 중계에서 경기 시작과 종료 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시작 시간은 맞출 수 있지만 종료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경기가. 야구 같은 거래요. 6시부터 그 정규 방송인 그 뉴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야구 경기가 3시간 이상 갈 경우가 있거든요. 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3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6시에 9회, 8회 말 9회 초 이렇게 가서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정규 방송 관계로 야구 경기를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경기 결과는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스포츠 중계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료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기도 많아요. 초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TV방송은 이러한 불확실한 경기 종료 시간은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복싱, 농구, 그리고 축구 등 시작과 끝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테니스, 야구, 그리고 배구 등과 같이 종료 시간을 맞추기 힘든 종목도 있습니다. 정규 방송 프로그램 진행상 경기의 중요한 장면을 중계 방송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적 많이 접하는 거죠. 프로야구 중계 방송에서 9회 말 루상의 역전 주자가 나가 있는 경기의 하이라이트 상황에서 정규 방송 프로그램을 이유로 중계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청자들은 또 이 매니아들은 또 자기가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 봐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었죠. 그 예정된 그 중계 방송 시간에 정해진 경기를 할 수 없을 때는
방송 스케줄에 맞춰 경기 순서와 시간을 바꾸거나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하루의 경기를 모두 마치는 유도, 레슬링, 또 씨름과 같은 종목은 3, 4위전을 치른 후 결승전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계방송 시간에 맞춰 결승전을 먼저 하고 3, 4위전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인데요. MBC 중계 책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해 경기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방송국은 정규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약속된 경기 시작 시간은 어떤 이유로도 앞당기거나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를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면서 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경기용품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계 방송을 현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선명함과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기용품의 일부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국제스포츠연맹은 경기 규칙이나 제도를 방송 중계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보는 경기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 탁구 경기 시 공을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테이블을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한 그 예가 있어요. 또 전통적으로 흰색을 착용하던 유도 경기에서 그러니까 흰색 도복이죠. 색깔이 있는 그 컬러 도복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두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시합을 하는데 하얀색 도복을 입고 이렇게 겨루기를 시합을 했어요. 다만 띠만 한 사람은 그 빨간 색깔의 띠를 차고 한 사람은 하얀 색깔의 띠를 찼어요. 그리고 경기를 해가지고 띠를 보고 그 띠가 누가 이겼는지 이제 손을 들어주는 거죠. 누가 이겼는지. 그 띠는 이제 일본 국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일본 국기가 하얀 색깔에 빨간 그런 태양 뭐 그런 태양이라 그러는데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그 유도가 자기가 종주국이다 일본이. 그래서 이렇게 빨간 띠와 하얀 띠로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은 누가 기술을 들어가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그 카메라에서도 잘 잡히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도복을 컬러로 바꿨어요. 한 사람은 파란 색깔 전체가, 한 사람은 상대방은 이제 하얀 색깔. 그랬더니 기술 들어가는 게 너무 정교하게 보이고 누가 이기고 졌는지도 일반 유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더 이렇게 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인기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기 용품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축구공을 3색으로 한 사례, 프랑스 국기가 3색이잖아요. 평등, 박애, 자유. 그래서 이 3색으로 한 사례 등 TV 화면에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허용 기준 내에서 시설이나 용구를 바꿔 방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도 그런 건 그 경기용품 변경도 있습니다. 또 펜싱 경기는요. 전통적으로 흰색 경기복만을 허용해 이렇게 해왔는데 국제 펜싱 연맹이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영상 시대에 대세에 맞춰서 컬러 경기복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흰색 경기복은 깨끗한 이미지는 주지만 선수 구분이 어렵고 방송 중계 시 시각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거예요. 또 알루미늄망에 절연 처리를 한 그 기존의 마스크도 밖으로 검게 비춰져 선수들의 얼굴을 흉하게 가리고 사진이나 TV 화면 효과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마스크도 이제 강화 유리로 만든 그 유리로 얼굴이 보일 수 있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중들의 시선을 모으고 방송 중계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규칙의 개정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양궁 규정을 넉다운제로 바꿔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그 선수들이 그 관역 있고 관역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점체가 한꺼번에 쌓아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잘 관역 10점 만점에 가깝게 점수가 높은 사람을 가렸는데 지금 페널티킥 하는 식으로 넉다운 제도죠. 서든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둘씩 붙어가지고 이제 이기고 떨어져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더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도 주고. 또 국제배구연맹은요, 여자 선수들의 복장 착용에 대한 규정을 바꾸고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라고 반발하기도 했으나 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관중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경기 복장이 너무 헐렁하고 투박해서 관중들에게 경기 외적인 관심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린 그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정된 복장 착용에 대한 규정은 관중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채널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 시간 요청인데요. 광고 시간 요청은 TV 프로그램 제작자가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경기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 요청 프로그램은 1958년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벨이 각각의 게임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광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텔레비전 타임아웃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TV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경기 중에 경기 흐름을 끊지 않으며 광고를 많이 내보낼 경우 광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스포츠 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방송권료를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각 경기 단체는 방송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요, 일부 인기 종목의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 종목은 오히려 방송국에 그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송 수입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계권요, 그러니까 스포츠 방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계권은요, 방송국이 스포츠 주관 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혹은 보장하고 그 권리를 원하는 소비자, 그 소비자는 기업이나 방송사가 되겠죠. 그 권리를 원하는 그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프로그램인 거죠. 스포츠 단체는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자 TV라는 그런 매체를 선택하는 거고, TV 역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스포츠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방송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첫째는 광고 수입의 증대고, 둘째는 유료 시청 수입 증대인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중계방송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고, 넷째는 대외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TV 방영권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요 방송 시간에 고려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경기 일정을 변경한다거나, 셋째는 경기 시작 시간의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넷째는 경기 용품의 변경이라든가, 다섯째는요,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거, 경기 규칙을 개정해서 더 재밌게 만들자는 거죠.
복싱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3분 3회전이었거든요. 지금은 2분 5회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기 규칙을 바꾼 거죠. 완전히. 예, 사실 이제 그 5회전까지 하면 중간중간에 광고 시간을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꼼수도 있고요. 농구도 전반 20분, 후반 20분이었는데 1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광고 시간 요청 등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